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4단원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범주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의식적인 반응이라는 게 있고요. 의식적인 반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무의식적인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대뇌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뭔가 이제 반응하는 거를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대뇌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무의식적인 반응을 또 두 개로 우리가 좀 나눠서 범주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반응에는 첫 번째로는요, 조건 반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반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에서는 주로 이제 무조건 반사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되는데, 조건 반사와 무조건 반사를 이렇게 나눈 이유는 무의식적인 반응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건데, 조건 반사가 대뇌의 작용을 받아요. 그 다음에 무조건 반사가 대뇌의 작용을 받지 않습니다.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다가 항을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의지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의식적인 반응에서 조건 반사하고 무의식적인 반응은요, 둘 다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 반사만 좀 특이한데 요게 경로가 반응의 경로가 대뇌를 좀 거친다라는 거. 그것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무조건 반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뇌를 거치지도 않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중치에서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의식적인 반응이에요. 의식적인 반응. 의식적인 반응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횡단보도에서 이제 신호등을 불빛을 보고 이제 건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여기 신호등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신호등 불빛이 있어요. 근데 그 신호등의 불빛을 우리가 이제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으로 처음으로 이제 자극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뇌를 좀 하나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척수를 하나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발을 좀 하나 그려볼게요. 이건 발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횡단보도를 보고 파란불이네 뭐 빨간불이네 하고서 이제 멈추거나 이제 걷는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반응의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파란불이 왔다고 해봅시다. 파란불 정확하게 초록불이죠, 그렇죠? 초록불을 우리가 이제 감지를 했어요. 기다리다가 그러면은 이제 건너야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눈으로 최초로 들어온 자극이 어디로 가냐면은 대뇌로 갑니다. 대뇌로 가요. 그럼 대뇌에서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겠죠, 그렇죠? 열암유령이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건널까 말까 이런 소리도 있네. 건널까 말까 건너 뭐 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거야. 건너자. 그럼 이제 건너려면 다리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 자극을 갖다가 척수를 통해서 다리까지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횡단보도를 보고 건너는 반응의 경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가 뭐 손이 시려워서 뭐 장갑을 낀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이 시려워서 뭐 장갑을 낀다. 그러면은요 일단은 뭐 손이 이렇게 있겠죠. 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대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척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갑을 끼는 거죠, 그렇지? 그럼 장갑은 다시 이 손으로 올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다가 일단은 추위를 느끼는 거죠, 그렇죠? 손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피부 감각이 추위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냉점이 반응을 해서. 그러면 요것이 이제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셔야 되는데 눈에서는 바로 대뇌로 갔죠. 그렇죠? 목 위에 있는 여기에 있는 감각기관에서 바로 대뇌로 가는데 목 아래에 있는 감각기관에서 이제 받아들인 자극은 척수를 통해서 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뇌로 가는 게 아니라 척수로 간 다음에 척수에서 뇌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장갑을 낄까? 아니면은 어디 뭐 따뜻한 데 들어갈까? 아니면 뭐 따뜻한 차를 마실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판단을 해가지고 장갑을 끼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판단이 섰으면은 다시 척수를 타고 내려온 다음에 손으로 가서 장갑을 꺼내갖고 장갑을 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의식적인 반응도 이제 경로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나뉘어요. 바로 이제 얼굴 쪽에 있는 감각기관에서는 다이렉트로 대뇌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 아래쪽으로 가려면은 척수를 거쳐서 명령을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목 아래에서 처음으로 자극을 받아들이면은 바로 대뇌로 가는 게 아니라 척수를 거쳐서 대뇌로 간다. 그 다음에 판단하고 명령을 내릴 때 또 목 아래면은 밑으로 척수 타고 내려와서 다시 또 이제 반응 기관한테 이제 명령을 내린다. 라고 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 그림은 좀 지울게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의식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행동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그래요. 자, 그에 반해서 무의식적인 반응은요. 무의식적인 반응은 조금 달라요. 무의식적인 반응은 그 반응의 중추가 일단 요거부터 좀 설명할게요.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것은 반응의 중추가 대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중추가 없는 건 아니야. 중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뇌의 구조를 배울 때 이런 식으로 맨 위에는 이제 대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간뇌가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으로 이제 요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불렀습니까? 중간뇌라고 불렀죠, 그렇죠? 중간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쪽을 또 뭐라고 불렀어요? 연수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뻗쳐나온 데는 우리가 척수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대뇌가 아니라 주로 중간뇌 또는 연수 또는 척수에서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은 대뇌에서 합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뭔가 반응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뇌 쪽에서 하는 반사는 우리가 중간뇌 반사라고 얘기를 하고, 연수 쪽에서 일어나는 반사를 연수 반사, 그리고 척수에서 일어나는 것을 척수 반사라고 부르게 되고, 중간뇌 반사, 연수 반사, 척수 반사,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가 무조건 반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조금 들어보면은 먼저 중간뇌 반사부터 좀 설명할게요. 중간뇌 반사는 이제 중간뇌가 이제 동공의 크기를 조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홍채를 이제 확장시키거나 축소를 시켜서. 그래서 이제 또 눈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밝은 빛을 순간적으로 자극으로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밝은 환한 빛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를 알고 있어야죠. 동공이 작아집니다. 근데 요것이 이제 밝은 빛을 처음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눈에서 이제 자극이 어디로 가냐? 대뇌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뇌로 가는 거예요. 중간뇌로 가게 되고, 중간뇌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명령을 내립니다. 밝은 빛이 들어왔네? 동공 작게 만들어. 홍채를 확장시켜. 요렇게 바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중간뇌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요렇게 이제 판단해가지고 밝은 빛이 왔을 때 동공이 이제 축소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무조건 반사 중에서 중간뇌 반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분비물 같은 거를 많이 분비하는 그런 반사를 좀 일으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뭐 이제 입이 있다고 쳐봅시다. 입을 어떻게 그럴까? 입이에요. 그쵸? 좀 좋다잉? 입이에요. 입이에요. 콧구멍, 입이에요. 입이라고 써놓을게요. 예, 입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콧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갑자기 하면서 이제 뭐 재채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제 침이 이제 막 줄줄 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속이 안 좋은 게 들어와서 이제 구토가 난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연수가 판단해서 연수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기관에서 받은 자극이 뭔가 이제 좀, 그러니까 방어작용이에요. 이제 연수에서 보통 하는 것은 이제 침은 방어작용은 아니지만 뭐 기침을 예시로 든다면은 호흡기 쪽으로 이제 그 기도 쪽으로 뭔가 좀 안 좋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기관지를 우리가 이제 수축을 하면서 결국에는 뱉어내는 방어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극이 연수로 들어오면은 연수에서 판단을 해서 바로 여기 목 쪽으로 자극을 준 다음에 수축을 시켜가지고 안 좋은 것들을 이제 내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대뇌하고는 상관이 없이 연수에서 알아서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척수반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척수반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뾰족한 거에 찔리거나 아니면 이제 뜨거운 것을 만졌거나 뭐 그럴 때 순간적으로 손을 이렇게 뗍니다. 그러면서 이제 움츠러들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척수반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강력한 자극이 왔으면은 척수에서 바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순간적으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끔 도와주는 그런 작용이죠. 요것도 우리의 생각 없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예시를 요거를 좀 하나 들어볼게요. 그리고 그 척수반사에서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는
무릎 반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릎 반사. 그래갖고 이제 이게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무릎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망치로 깡 때리는 거예요. 어떤 망치로다가 자극을 준다라는 거야. 그러면요, 요 자극이 바로 척수로 간 다음에 척수에서 판단해서 여기 다리 근육에다가 힘을 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쪽으로 샥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다리면은 여기다가 이제 여기 다리라면은 다리가 없죠, 그렇죠? 탁 치면은 이게 벌떡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내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일어나게 돼요. 내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반사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척수 반사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또 무릎 반사라고도 우리가 별명을 짓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건 반사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조건 반사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반응이면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 좀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파블로프의 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몬 먹었을 때 침 고이는 게 두 가지 강력한 예시인데 레몬 예시를 좀 들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레몬이라는 거를 먹으면은 굉장히 쉽니다, 그렇죠? 셔 레몬 먹으면은 아주 쉽니다, 아주 셔요. 그렇기 때문에 레몬을 먹으면은 우리는 이제 입에서 그냥 침이 그냥 줄줄줄 나와요. 침이 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강력한 이제 기억이 대뇌에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다른 사람이 레몬을 먹는 것만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레몬 과일 그것만 시각적으로 본다든지 하면은 바로 입에서 약간 침이 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조건 반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요 강력하게 이제 세뇌가 되어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한 강력한 자극 때문에 결국에는 대뇌에서 회로가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 행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그 행위를 하지 않음에도 그러니까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레몬을 입에다가 넣어갖고 그 신 자극을 느끼지 않더라도 그 자극이 대뇌에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레몬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해도 바로 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반응이 빠르게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하지만 대뇌에 작용을 받아요. 대뇌에 그 레몬이 시다라는 기억이 없으면은 침이 나올 리가 없어요. 태어나서 레몬을 처음 보는 사람이 레몬을 본다고 해서 침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 반사가 조금 까다롭지만 어떤 강력한 이제 레몬 같은 이런 예시로다가 하나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의식적인 반응과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반응은 조건 반사와 무조건 반사가 나눈다. 대뇌의 영향을 받고 대뇌의 영향 안 받고 그 다음에 얘는 의지가 있고 의지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의식적인 반응은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생각하는 거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적인 반응 같은 경우에는 중간대 반사, 연수 반사, 척수 반사 요거 예시로 같이 좀 기억을 했어요. 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학습하셨다면은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예시를 보시면은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매칭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결국에는 뭔가 생존에 좀 유리한 쪽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진화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4단원 반응에 대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